안녕하세요. 저는 조현병에 걸린 환자이자 조현병 관련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자 하는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한 유튜버인데요. 일단 조현병에 대해서 제가 그냥 대본 없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조현병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거냐. 일단 피해망상이나 어떤 현실 불가능한 그런 망상을 진짜라고 믿고 거기에 따른 그런 망상을 뒷받침해주는 환시, 헛것이 보인다거나 환청, 헛것이 들린다거나 또는 냄새, 뭐 이상한 냄새 같은 걸 느낀다거나 뭐 이런 이상한 환각, 뭐 감각이 좀 이상한 감각이 느낀다거나 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느낌을 느낀다거나 그게 이제 지속적이고 좀 심해서 일상생활이 좀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가 되는 것을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대본이 없어서 지금 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좀 잘 모르겠는데, 조현병이라는 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환각에 대한 것들은 조현병 증상 중에 일부인데, 이거를 보통은 양성 증상이라고 해요. 왜 양성 증상이라고 하느냐 하면, 원래 없어도 될 것들이 플러스 돼서 일어난다라고 해서 양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들려서는 안 될 것들, 보여서는 안 될 것들, 느껴져서는 안 될 것들이 느껴진다, 뭐 그런 뜻이죠. 이에 반해서 음성 증상도 있는데요. 음성 증상 같은 경우에는 뭐 감정의 둔마라던가 뭐 집중력 저하라던가 기억력이 좀 안 좋다거나 뭐 요런 이제 꼭 있어야 할 증상들, 그러니까 있어야 할 증상들이라기보다는 있어야 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 감정도 우리가 둔마를 느끼면은 사람들을 대할 때나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리액션 반응을 해주는 거에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음성 증상이다, 이게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기억력도 집중력도 우리 전부 다 사는데 필요한,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들이 좀 부족하다 해서 음성 증상이라고 이렇게 아울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은 원래는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리는 병이었는데요. 예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부르다가 어느 순간 이 이름이 너무 자극적이고 좀 어감이 안 좋다, 인식이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해서 조금은 덜 심각해 보이는 조현병이라고 이제 개명을 해서 부르기 시작했고요. 조현병의 뜻은 조율하다, 현악기 할 때 현이거든요. 현을 조율하다라는 뜻인데, 현을 조율하는 병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현을 조율한다는 게 이제 악기의 소리를 잘 나게 해주게끔 조절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현병이란 거는 뇌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뭐 너무 과하게 분비가 된다거나 잘못 분비된다거나 잘 안 나오거나 이래서 이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뇌 신경을 조절한다라는 의미로 그런 맥락에서 조현병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병의 명칭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고,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보자면 참 안 좋아요, 이 조현병이. 왜 인식이 안 좋아졌냐 하면 약간 좀 흉악범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할 때 주로 이제 사용하는 그 병명이 조현병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조현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흉악범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확률이 더 높지는 않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조현병을 자꾸 들먹여서 인식을 안 좋게 만들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 형량을 낮추고 싶어서 "나는 심신미약입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전합니다." 라는 것을 어떤 이제 조현병에 걸렸다는 것으로 조금 이제 핑계를 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조현병에 걸렸다고 해서 범죄 확률이 더 높은 것도 아닌데다가,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노약자, 뭐 여자, 어린아이 이렇게 자기가 뭔가 해치기 쉽고 본인이 더 이제 이길 수 있는 상대를 골라서 범죄를 저지르진 않습니다. 왜냐면 오히려 조현병 환자일수록 그런 거에 대한 사리 분별이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본인은 환자고 나한테 자꾸 피해를 주는 사람이 여자, 어린이, 노인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진 않거든요. 오히려 조현병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다면 본인보다 힘이 센 성인 남성을 상대로도 충분히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잘 보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나는 조현병이어서 그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조현병이 아니라 뭐 흔히 말하는 패션 정신병, 뭐 패션 조현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그것 때문에 조현병의 인식이 좀 안 좋아진 것은 맞고, 사실 씁쓸한 부분이죠. 그런 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설령 범죄가 일어난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의 경우 진짜 조현병인데 본인의 망상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약물 치료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약물을 복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용량이나 그런 사용했던 약이 적절치가 않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경우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오늘은 조현병의 어떤 병인지,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 알아봤고,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어 그다음으로 알아볼 게 뭐냐, "그럼 이 조현병을 도대체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병식입니다. 이 병식이라는 게 뭐냐, 본인이 그 병이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치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일단 '아, 내가 조현병이구나.' 라는 거를 좀 스스로 알고, 두 번째는 적절한 약물 치료가 우선입니다. 일단은 이제 조현병이라는 어떤 진단을 받았으면 그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해 줄 거예요. 그럼 그 처방해 준 약을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잘 먹고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음 이게 이제 병 증세가 심하면 입원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왜 하냐, 어떤 경우에 입원을 하냐, 뭔가 지속적으로 환청, 망상, 환시 이런 것들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 일상생활이 안 되고 막 내가 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거나 막 뭔가를 해치려 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들 때, 그러면 그러니까 그 망상이 현실이라고 믿게 되는 그 순간, 그때는 좀 심각하기 때문에 입원을 해서 어떤 외부 환경하고 좀 차단을 해 놓고 자극이 될 요소들에게서 좀 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배제시키는 거죠. 자극이 될 만한 환경적 요소를 다 배제시키고 폐쇄병동에서 이제 그런 양성 증상들을 없애는 약물을 복용하면서 뭐 정서 안정, 심리 안정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상태가 나아지면 이제 퇴원을 해서 통원 치료를 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증상이 심했을 때는 한 2주 정도 입원을 했었고, 증상이 정말 약을 먹은 지 3일 만에 말끔하게 사라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니까 더 이상 그 병이 증세가 심해진다거나 재발하지 않더라.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조현병인 거를 아는 게 우선이고요. 조현병인 걸 알았다면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입원 치료, 통원 치료, 약물 치료 다 맞는데 조현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뭐 뭐라고 할까요? 좀 부수적인 것들, 부수적인 것들을 좀 알아보자면 조현병에 대한 지식을 좀 얻기 위한 어떤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음 뭐 책이라고 하면 뭐 심리학 서적 뭐 요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거나 조현병을 이렇게 깊게 다루는 그런 책도 괜찮고요.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되고, 요즘에는 책 아니어도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도 조현병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요. 조현병에 대한 정보를 뭐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얻는 것도 한 방법이고, 또 꾸준한 어떤 운동과 또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이 조현병이라는 게 잠을 안 자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서 충분한 휴식과 수면 필수고요. 스트레스 상황에 많이 노출되지 않는 거. 사실 이 병이 스트레스에 많이 취약한 병이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병이 재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지 않게끔 스스로를 잘 어, 보살피는 거. 스트레스 상황에 안 놓일 수는 없겠죠. 만약에 놓였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하고, 또 스트레스를 좀 받았다 할지라도 적절한 방법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운동이 됐든 뭐 취미 활동, 건전한 취미 활동들이 있죠. 뭐 노래라던가 뭐 아니면 그림 그리기라던가 책 읽기,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창작 활동이나 뭐 뭔가를 조립한다거나, 아무튼 뭔가 몰입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 취미를 하나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좀 하고, 음 일단은 그런 식으로라도 병을 좀, 이 병은 사실 완치의 개념이 없는 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완치의 개념이 약간 혈압 관리하는 것처럼,
혈압이나 뭐 당뇨 관리하듯이 평생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되는 병이고요. 그 평생 먹는다는 것은 뭐 항상 똑같은 양을 평생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많은 양의 약을 먹었다가 조절을 해서 최소 용량으로 복용을 하면서 일상생활에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거를 완치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완벽하게 이 병을 떨쳐낼 수는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난치성, 불치성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후는 사실 예후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후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약물 치료나 뭐 여타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도 예후가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편집성 조현병, 편집증에서 이제 파생된 좀 뭐랄까 합병증 같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편집증이라는 게 일종의 망상장애인데 그거에서 좀 발전해서 조현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나마 예후가 좀 다른 것들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도 뭐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가 찾아본 결과는 그랬는데 저도 일단 편집성이긴 한데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네, 조현병 환자들 중에서도 정말 상태가 좋은 5% 상위 5% 안에 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편집성 조현병이 다른 조현병에 비해서 좀 더 예후가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만 잘 먹어주면 재발할 이유도 없고 일상생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제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유독 직장 생활이 좀 힘들긴 한데요. 사적인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인간관계를 잘 유지 못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다만 직장 생활에 이제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는 있는데 직장에 들어가면 일단 제가 약간 아무래도 조현병에 걸렸으니까 일반 사람과 좀 달라 보이는 건지 어리숙해 보이는 건지 좀 싫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직장 생활이 조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일부러 그 사람한테 밉보이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이 저를 안 좋아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좀 힘듭니다. 사실. 그래도 저는 1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한 적이 몇 번 있긴 합니다. 그래도 조현병 환자 중에서는 나름 상황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혼자 독립해서 살기도 하고, 뭐, 그렇죠. 연애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전혀 제가 병이 있다고 생각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멀쩡한데 이러면서 심지어는 저는 장애인 사업장에서 일을 했어도 도대체 어디가 이상한 거예요? 어디가 장애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장난 삼아서 저 약 안 먹으면 또라이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웃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저는 정말 약을 먹는 거하고 안 먹는 거에 그 차이가 너무 심해서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정말 일반인이랑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멀쩡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잘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사회생활, 일상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 정도의 심한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쨌든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이 힘든 관계로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전 장애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장애 등록을 하고 나서 장애인 일자리로 일을 하면서 그래도 1년 넘게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현병에 걸리면 장애인 일자리 쪽으로 좀 빠지는 것도 한 방법이고, 아니면 본인이 잘하는 분야가 따로 있다면 그거를 충분히 개발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 등록을 하기가 뭐 쉽지 않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냥 얘기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너한테는 장애 등급을 주기가 좀 아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도대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어떤 거냐, 나는 일상생활이라는 게 직장생활이 안 되는 게 이게 일상생활이 잘 되는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 직장생활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뭐 해 먹고 살고 앞으로 혼자 어떻게 내가 자립을 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애 등록 그 허가증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그거를 의사 선생님께서 작성을 해주시잖아요. 그거를 제가 작성해 주신 걸 받아들고 2번인가 신청해서 받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현병 환자들은 사실 뭐 저도 2년 동안 일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근속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법적인 제도를 많이 이용을 해서 살아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도 사회적 약자가 맞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거 활용하셔서 그렇게 사시는 거를 저는 권장합니다. 사실 저도 중증은 아니라서 경증 장애 정도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장애인 일자리라도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게 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임대주택이든 어디든 들어가기가 조금은 수월해요. 물론 이제 임대주택도 많이 변했죠. 장애인이라고 다 1순위가 아니라 심각한 뭐 중증 장애인한테만 좀 특혜를 주는 그런 경우로 좀 많이 바뀌긴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중증이 아니어도 충분히 나라에서든 주변에서든 좀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노력을 해도 일반인보다 배로 힘든 게 조현병 환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움 받을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오늘은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와닿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쩌면 조현병 환자 중에서는 많이 예후가 좋은 편이라서 저를 보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적인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고요. 많은 조현병 환자분들이 힘들지 않게 본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힘내시고 치료 게을리하지 마시고 항상
정말 항상 정말 약 빼먹지 말고 약물 치료 정말 철저하게 진짜 꼬박꼬박 잘 드시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 적절한 식이요법 이런 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조현병 환자들이 살이 좀 많이 쪄요. 그건 이제 뭐 식욕이 증가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식욕이 왜 증가하냐면 그 약에 그런 성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상하게 조현병 치료를 하면은 좀 그렇게 살이 찌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의학적으로 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조현병 환자들의 대부분이 다소 비만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이 점은 좀 유의하셔서 살이 찌기 전에 식단, 운동 이런 거 좀 잘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 뇌도 운동을 하면 뇌가 더 활성화가 돼서 음, 훨씬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창작물 같은 걸 만드는 사람들도 일부러 시간 내서 운동을 할 정도로 창작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운동 중요하고 햇빛 보는 거 중요하고 잠자는 거 중요하고 식단 중요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약 빼먹지 말고 꼬박꼬박 드시고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영상을 종료할까 해요. 추후에 아직은 이 영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저도 좀 고민 중에 있기는 한데 일상 브이로그를 찍을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지 이게 고민이긴 하거든요. 근데 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일상 브이로그 쪽으로 나중에는 더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현병 환우분들 모두 정말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